혹시 미팅자 오셨는데 아직 자리 착석 안 하신 파트너분들 빨리 오시라고 전화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하네. 자, 저희도 10시 59분이에요. 저희도 미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좋으시죠? 네. 9월 새롭게 사회를 맡은 이비오 정의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9월에 이렇게 사회를 맡게 돼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호응하며 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25년 이제 새 회계연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가 1년의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1년의 회계연도 시작을 하는 이 첫 번째 미팅을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죠. 그리고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신발 단단히 동행하시고 출발하신 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새해 복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PB복, 레드복 많이 받으시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30초 동안 여러분이 받고 싶은 만큼 새해 PB복, 레드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기로 가세요. 그냥 가십시오. 네. 내년 8월 목표를 정하시고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 시작하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인사하신 만큼 PBO 레그복 많이 받으신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큰 소리와 함성으로 여러분들이 미팅을 시작하실 건데요. 그거는 내 뇌를 깨우고 내 정신을 깨우고 마음을 열으시고 지금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에 마음에 많이 담아가셔서 필드에 나가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피곤하셔도 정신 집중 잘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58분에 자리 점검 딱 해주시고 11시부터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미팅 순서는 우리 9월 4일날 출시되는 정수기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박우건 리더님이 정성껏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큰 박수 함성으로 우리 박우건 리더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O 박원입니다. 9월 4일날 뉴 이스프링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기존 이스프링이랑 어떤 게 달라졌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수 방식 저희가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어떤 개념 정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해서 정수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보면 총 이렇게 세 가지가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방식, 역상투합 방식이랑 준공상합 방식, 양전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스프링은 이 세 가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이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잠깐 볼게요. 예, 삼투합 우리 학교 다닐 때 삼투합 이렇게 배웠었는데 우리 배추 절일 때 붉은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절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삼투합인데 바닷물하고 담수를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딱 담아 놓으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담아졌었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저 정도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삼투 현상이고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압체가 생기잖아요. 이걸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로는 사무치게 스며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치게 스며드는 그런 방식 현상입니다. 그래서 삼투압이라고 하고 이제 얘는 바닷물을 담수로 이렇게 정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정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담수가 일로 흘러 들어가니까 바닷물로 하니까 바닷물에서 담수를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거는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거꾸로 압력을 가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든 게 역상투압입니다. 얘는 개발된 배경이 해수를 담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중공 사막은 이게 이제 이게 보면 가운데가 비어 있는 실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이렇게 보면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구멍이라 가지고 여기로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정화가 됩니다. 얘는 이제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우리 그 신장 안 좋으신 분들 투석하시잖아요. 예, 그걸로 개발이 된 게 중공산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택에 이렇게 가보면 정수기 방식들이 그 역삼투압 방식보다는 중공산업을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중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중공산업이고요. 그 양전화 방식은 지금 별로 이렇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필터에 양전화를 띤 필터가 있고 음전화를 띤 뭐 바이러스나 이런 다른 유해 물질들이 이렇게 흡착이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없는 것 같아요. 정수 그 방식은. 그리고 아메이는 압축 활성탄인데 이 탄자가 탄자예요. 숫이에요. 숫인데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숫에는 원래 이게 나쁜 물질 흡착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장 담그실 때 보면 숫을 그 위에 띄웠잖아요. 되게 지혜로우신 거죠.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숫의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시킨 거예요. 숫의 기능을 더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걸 활성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를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입니다. 아메이 특허예요. 이 압축 활성탄 이 필터를 만드는 게 특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필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특허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수 방식이 아까 역상투압, 중공삼압, 뭐 양전화 방식, 압축 활성탄 이런 방식이 있는데 정수 방식만으로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메이의 스프링 같은 경우는 압축 활성탄 방식이잖아요. 얘가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거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선 UV를 불렀잖아요. 지금은 이제 LED인데, 그러니까 그 제조사에서 각각 자기들이 쓰는 정수 방식에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이 정수 방식만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걸러진 물을 봐야죠. 그 정수 방식을 걸러진 물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마셔보고 이 물에 뭐 바이러스가 없고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로 어떤 이게 그 분석해가지고 안에 유해 물질들이 걸러졌는지 안 걸러졌는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걸 장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제 어떤 기관에서 그걸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걔네들이 한 그 검사가 그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신뢰할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방식으로 걸러진 물들을 이제 검사하는 이 실제 유해 물질들을 잘 걸렸냐 안 걸렸냐를 이제 보는 그 걔네들이 믿을 수 있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의 기준은 좋은 물질을 남겨야 되고요. 예를 들면 미네랄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쁜 유해 물질들은 모두 걸러야 된다. 이제 이게 기본 그거고, 그래서 이제 제품 가격이 싸면 좋겠다.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좋은 물질을 남겨두고 나쁜 거는 거르고 가격은 싸면 좋겠다. 이게 소비자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 제조사들이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검증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 잘 걸러졌나 안 걸러졌나 이렇게 확인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NSF랑 WQ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둘 다 미국에 있는 단체고 이 WQA는 국제 수질 협회라고 해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수기 만든 업체에서 만든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수기 만든 업체만 있는 건 아닌데 뭐 유통하고 뭐 판매하고 이런 조직들도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소비자가 보기에는 누가 검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수기 만든 업체들이 모인 단체에서 이렇게 물의 성능을 검증, 물론 걔들이 이렇게 잘 하겠지만 소비자가 볼 때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이해 당사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검증한다는 것은 그냥 삼자가 봤을 때, 소비자가 봤을 때 조금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이 두 기관 중에 NSF는 자기들이 다 실제 테스트를 하며 장비를 가지고 실제 걸러졌는지를 보고, WQA는 자기들이 직접 하진 않고 WQA의 그 인증을 해주는 기관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데이터를 보고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NSF는 국가위생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은 그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 돈 벌려고 회사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비영리 단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인데 얘들이 발표한 어떤 규격들이 미국의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소비자가 볼 때는 굉장히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이 NSF가 만든 어떤 그 규격들은 그냥 미국의 표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QA 인증 마크보다는 NSF가 좀 더 신뢰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수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정수기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정수기의 중요한 건 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거르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잘 없어요. 딴 얘기들만 자꾸. 그러니까 자기들의 장점이 물을 깨끗하게 거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WK 인증 마크를 이렇게 거는 것은 그래도 아예 얘기 안 하는 것보다는 얘가 나은 거고, 얘보다는 NSF가 좀 더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NSF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원래 이게 아까 이게 NSF가 발표하는 그런 규격들이 국가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 표준을 국가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고 막 이럴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표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단체, 예를 들면 저기 그 미국의 어떤 산업 표준을 정하는 안시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정한 어떤 그거를 가지고 표준을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정수 성능 이런 거는 지금 보면 여기 우리 그 인정받은 것 중에 NSF 뭐 401, 뭐 42, 53, 55P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거를 정의하는 게 안시랑 NSF랑 같이 해서 규격을 발표해요. 그게 표준이 됩니다. 그냥 얘들이 발표한 그 규격이 표준이 되고, 얘들이 만든 그 표준이 한 75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체를 이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NSF가 이렇게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정수기를 만드는 업체에서 우리 NSF 인증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NSF 여기 보면 위에 제가 사문을 가렸는데, 우리 모든 필터는 NSF 인증 제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수기의 핵심은 사실 필터잖아요. 근데 필터가 그 NSF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그럼 핵심적인 건 인정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데, 정수기가 인정받았냐 필터가 인정받았냐는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인정받았냐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은 정수기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면 이게 내구성이 좋은지 어떤 유해 물질은 나오지 않는지 이런 테스트도 하지만 성능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물에 나쁜 어떤 유해 물질들을 잘 걸렀냐 안 걸렸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NSF 인증을 확인할 때는 정수기 자체가 인증을 받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죠. 근데 사실 잘 없어요. 정수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팔고 있는 것 중에 인증받은 데가 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이스프링 말고는 거의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한 2, 3년 전에 얘를 이 회사 거를 제가 쭉 한번 봤었는데 그때는 인증받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NSF401이면 유해 물질들이 15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인증받아도 401 인증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NSF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걸 인증받았는지를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몇 개 안 있어요. 우리는 15개 다 받았는데 쟤들은 뭐 몇 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이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애들이 많이 따라온 거죠. 우리 이스프링을 많이 따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나머지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부품을 인증받는 경우는 성능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 만약에 우리 필터는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필터가 어떤 물을 잘 걸러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능 시험을 하지 않았고 이 재질이 안전한지 뭐 아니면 내구성은 좋은지 이런 것만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우리가 NSF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좀 자세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9월 4일날 이제 뉴 이스프링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WK 인증도 받았고 NSF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0가지 이상의 오염 물질을 거르고 이스프링은 140가지였죠. 네, 그리고 신종의약품 이스프링은 15종이었는데 19종. 네, 가브라 화합물은 이스프링은 2종, PFOA, PFOS 2종이었는데 7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99% 걸러줍니다. 그리고 모막이 있는 박테리아 99.95% 걸러주는 뉴 이스프링이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어떤 게 달라졌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달라진 게 몇 가지 있는데 처음 보면 UVC LED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예전에는 저희가 UV 램프였거든요. 이게 UV는 이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의 영어 이름에 앞에 U자랑 V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UV 이렇게 얘기하고 UV는 자외선의 ABC가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ABC가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C는 이렇게 살균 이런 걸 하는 쪽으로 파장이 그렇기 때문에 UVC LED를 사용했고 우리 그 이전에 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UV 램프인데 걔도 UVC입니다. 어차피 살균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UVC 램프였고 달라진 거는 이제 램프였다가 LED로 바뀌었다. 이제 우리 집의 형광등이 LED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UV 램프 인증받았던 게 55B인데 이걸 LED로 인증받은 거는 뉴이스프링이 이제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이 UVC LED 55B 인증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다 잡는다고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파장이 UVC LED 파장이 265에서 269나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나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장대라고 하고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254나노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가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프링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너무 잘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뭐 이런 파장의 차이라기보다 램프랑 LED의 차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화학물질로 넣어가지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잡는 게 아니라 이 파장으로 UVC LED 파장으로 이 DNA 구조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화학물질하고는 이렇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UVC LED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이렇게 다 잡아줍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UVC LED는 이제 25% 에너지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UV 램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25%인데 실제로는 저는 차이가 크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수기를 틀 때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전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체 이 스프링 자체도
정수할 때만 전력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LED로 바뀌어서 25%가 줄긴 했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이 스프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대 10년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 정수 필터 그 5,000리터 아니면 1년 되면 둘 중에 먼저 닫는 거 갈아야 되잖아요. 얘도 500시간 내지 10년 둘 중에 먼저 닫는 걸로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쓸 수 있는 건 10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개인이 소비자가 못 갑니다. 저기 기사님한테 얘기해서 기사님이 와가지고 갈아야 됩니다. 10년이나 500시간. 그러니까 트는 시간이 그 정수할 때만 카운트가 되니까 500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최대 10년이다. 근데 그 비용은 아직 물어봤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기사님이 오셔서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램프 얘는 1년마다 필터를 갈았으니까 예전 이 스프링은 폐기물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10년 동안 안 갈아도 되기 때문에 친환경이 남해인은 환경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니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기술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UV 램프도 훌륭하게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가 어떤 기술적으로 크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작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달라진 게 UVC LED가 달라졌고 필터가 달라졌어요. UV 스프링이 되면서 이게 이제 프리필터랑 카본 블록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카본 블록이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활성탄, 압축 활성탄인데 프리필터가 있고 큰 이물질을 제거하는 프리필터가 있고 이게 새로 들어갔어요. 디펜스 가드가 들어갔거든요. UV 스프링에 얘는 미세 플라스틱과 그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를 잡는 디펜스 가드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 스프링과 UV 스프링의 필터 차이를 보면 디펜스 가드가 있냐 없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필터는 이제 큰 오염 물질 이렇게 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펜스 가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랑 이제 혼항이 있는 박테리아를 잡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기존의 이 스프링은 없던 거죠. 달라진 거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그 아까 NSF에서 정의한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까지 크기를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정의하고 얘를 얼마나 걸러주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한 거고 그 아까 그 우리 저기 자외선 차단하려고 선크림 바르시잖아요. 박테리아도 지금 선크림을 바른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기존의 이 스프링의 그 자외선 UV 램프로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번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걸 보호막을 벗고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UV 스프링에서는 아까 그 디펜스 가드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얘는 UVC로 죽일 수가 없었으니까 걸러내는 거죠. 그 필터로 이렇게 걸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카본 블록은 잔류의약 물질이나 그 유기화합물 PFOA, PFOS 같은 이런 물질들을 이렇게 걸러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스프링하고 UV 스프링하고 이 카본 블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UV 스프링이 이 스프링이 2004년도에 찾아보니까 출시가 된 것 같아요. 맞네요. 2004년도에 출시, 지금 한 20년 됐죠. 20년 만에 새로 UV 스프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UV 스프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2015년도에 그 NSF 401 신종 오염 물질 15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그 제초제, 살충제, 그 다음에 항생제 이런 잔류 의약 물질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NSF에서 2015년도에 이렇게 신종 오염 물질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2015년도에 이제 이걸 지정을 한 거죠. 15가지를 지정을 한 거죠. 근데
2015년도에 이스프링이 뉴 이스프링 말고요. 기존에 있던 이스프링이 세계 최초로 이 NSF401 15가지를 다 걸렸다고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15개가 지정이 되고 나서 이게 새로운 오염 물질이다 이런 거 지정이 되고 나서 얘를 제품 개발을 다시 한 게 아니고 기존 이스프링이 얘를 다 이미 거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개발할 게 없으니까 세계 최초로 빨리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한 개만 그런 것도 아니고 15개 전부 다 그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 인정을 받았고 2021년도에 이 NSF401의 신종 오염 물질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추가가 됐어요. 2021년도 말에 추가가 됐거든요. 지금 뉴이스프링이 24년도에 나왔잖아요. 지금 한 2년 반, 3년 정도의 뉴이스프링이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스프링이 미세 플라스틱을 걸렸으면 그대로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뉴이스프링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전에 우리가 15종 인증받았던 것처럼 얘도 그냥 인증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2, 3년의 시간 동안 뉴이스프링을 만든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을 못 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뉴이스프링이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인증,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터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디펜스 카드가 들어갔잖아요. 디펜스 카드의 역할이 미세 플라스틱이랑 호랑이 있는 박테리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를 못 잡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얘가 17년 지난 다음에 새로 지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프링을 만들고 나서. 근데 사실 11년 지나가지고 신종오염 물질 15개를 지정했는데 얘를 이미 다 걸르고 있어. 이건 진짜 아메의 기술력이 미쳤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17년이 지나서 미세 플라스틱이 지정이 됐는데 얘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스프링은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못 고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이스프링을 만든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우리 시스템 그 압축 활성탄이나 UV 램프나 이런 걸로는 미세 플라스틱을 못 잡기 때문에 디펜스 카드를 추가해서 필터를 바꾸면서 이번에 이렇게 새로 나온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 뭐 많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물에 뭐 지금 약물 칵테일이다, 뭐 담요약이 발견됐다, 마약 성분이 발견됐다, 소염제, 항생제 이런 거 뭐 엄청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정수 시스템에서 얘를 걸러주지 못하거든요. 수돗물뿐만이 아니라 생수도 생각해 보면 지하에서 만약에 뭐 생수도 지하수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걔를 그대로 담아서 팔 수가 없어요. 뭔가 한번 걸러야 되잖아요. 그 거르는 방식이 아까 그 역산토합 아니면 중공산화 아니면 양자랑 그 중에 하나로 걸을 거란 말이에요. 그 거르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NSF 지정한 이런 신종오염 물질들 뭐 아니면 53번 마이크로 시스템 이외의 물질 이런 것들은 못 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돗물이나 생수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새로 지정되는 이런 신종오염 물질 미세 플라스틱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못 고르고 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은 사실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유해한지는 연구 결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근데 뭐 결과 나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이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몸에 안 좋을 거라는 건 그냥 직감적으로 유전자 조작한 식품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듯이 미세 플라스틱이 안 좋을 거라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렇게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많이 없지만. 이거는 이제 그 뉴이스프링이 이렇게 NSF에서 검증받은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이런 거 거른다 이렇게 인증받은 건데 사이트에 들어가도 있지만 여기 뭐 42번, 53번, 401 뭐 이거에 대한 이렇게 뭘 거릴지 아까 신종오염 물질 15개가 15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새로 들어갔죠. 뉴이스프링 이걸 걸린다는 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15가지가 신규로 추가되는데 그걸 바로 걸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메이는
여기 지정되어 있는 여기 물질들뿐만 아니라 NSF가 이렇게 너희는 이게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중점 관리 대상 물질이 있대요. 그거를 너희는 걸러줘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표준적으로 지정한 물질은 아닌데 너희는 환경청에서 미국 환경청에서 중점 관리하는 물질 이런 것도 거르더라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쭉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질 중에 하나가 표준으로 관리 물질로 딱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이미 거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성능은 진짜 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중점 대상이 아니고 비중점 대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르더라 하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 스프링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NSF의 미세 플라스틱 기준은 85%인데 이거는 지금 못한 것 같아요. 99%를 걸러줍니다. 아까 그 검사 결과지도 그렇고 홈페이지에도 99%라고 나와 있거든요. 99%를 걸러준다. 뉴이스프링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종의약품 예전에는 15가지였는데 더 추가가 돼서 19가지 이것도 다 걸러준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우리 압축 활성탄에서 걸러주니까 이 스프링도 똑같이 이게 신규로 추가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스프링도 이건 걸러줄 것 같아요. 그리고 과불화합물은 PFA, PFS 2가지였는데 5가지가 더 추가됐죠. 이것도 압축 활성탄에서 걸러주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스프링도 이게 신규로 추가된 거기 때문에 걸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가장 큰 차이를 이렇게 보면 이 스프링과 뉴 스프링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특징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눈에 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 이렇게 지금 보이고, UVC, LED 이거 달라진 거는 뭐 형광등에서 LED도 달라진 거니까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고 환경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시 타입을 많이 쓰니까 이제 EC블루는 152만 8천 원에 나왔고요. 이제 스마트페이로 하면 한 달에 35,9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 판매가 지금 이제 9월 4일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20% 이전 모델 반납하고 20% PB업이 되고, 그리고 이전 모델 반납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 새로운 필터 있잖아요. 그 50% 할인 쿠폰을 13만 6천 원 상당의 쿠폰을 이렇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이페이 자동 이체로 하면 10% 추가로 PB가 업이 되기 때문에 총 30% PB업으로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있고, 9월 10월에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설치 기한은 한시적으로 2025년 8월까지 이렇게 연장을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 유스프링 강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식 강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베이의 가치와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전 시간에 지금 우리 임성민 리더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현직 변호사이시고 아메이에서는 다이아몬드의 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한테 오신 만큼 저희가 여지껏 없었던 박수와 함성으로 임성민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는 1월 1일이 중요하지 않고 9월 1일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제 새해가 밝겠는데 제가 오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아침부터 되게 학구적인 공부를 많이 하셔서 쥐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메이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매년 이게 리뉴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고 과거는 다 쓰레기다. 과거는 다 쓰레기죠. 지난번에 뉴에메랄드 파운드 세면에서 달성하신 분들은 쓰레기는 아니고 이어서 가시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좋은 덕담 한마디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짝꿍들하고 올해 무슨 핀 가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PT 축하드려요 미리. 네, 네. 나한테도 해줘야지. 피노? 에메랄드. 우리 안 그리는데 그래. 자, 다 물어보셨죠? 자, 집중해 주시고. PT 축하합니다. 이제 금방 물어봐. 미안합니다. 그러시고 그분이 가고 싶은 피를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뭐 되세요? 시작. 네, 뉴 에메랄드 되세요. 뉴 파운드스 PT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가는 거 있죠? 기분 좋죠? 올해 이런 그 말씀하신 그 핀이 꼭 달성돼서 내년 8월 1일, 8월 31일, 9월 1일에 그 핀으로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하면 좋을까요? 속상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저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아, 몇 분 계시네. 저도 처음 보겠습니다. 그 어느 그 설교의 목사님이 그 설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는 거예요. 우리 담당자한테 혹시 오늘 홍보 안 하셨습니까? 홍보는 안 했는데 세워나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 아니십니다. 물어봐 주세요. 홍보는 안 돼. 세워나간다. 김지혜 리더. 여기는 조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 컨택을 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계속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강의를 해야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아미 세계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제가 사업 설명 오늘 이제 한 시간 정도 드릴 건데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이고 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업을 거부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중적인 태도를 왜 사람들이 보니까 같은 나라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하라고 하고 누구는 하면 안 된다 하고 별 볼 일 없다 하고 해봤다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혼재돼 있어서 아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 말씀드리면 현재 변호사로 33년 엄청 오래 하고 있어요. 33년 부부생활 31년 아미 14년 다 연식이 좀 됐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미 2번. 부부생활 2번.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1번. 부부생활 이 중에 제일 쉬운 거 제일 안 하는 거 아멘. 제일 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열심히 안 해. 생각과 행동이 좀 이렇게 안 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제 인생 3모작인 것 같아요. 3, 6, 9 이렇게 가면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인생 3모작 3부를 시작했고 근데 제가 나이는 들지만 점점 더 연식은 오래 가지만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만약에 어제보다 축소된 사람으로 가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봤을 때 괜찮다. 작년보다 나아지셨네. 앞으로도 기대된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갔어. 별볼일 없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시겠죠? 아버지에서 얘기하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게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죠? 자유라고 하는 거는
새처럼 날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여유 그런 걸 뜻하는 것 같고 가족은 그 자체로 그냥 존재 자체로 행복스러운 그런 사람들 내가 지키는 거고 희망은 우리가 준 미래이고 보상은 내가 나로서 인정받는 가치 우리가 월급 받고 급여 받고 하는 게 사실 내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메이 1년 노력해서 받는 보상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면 보상은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아메이가 오면 어쩌다 되게 작정하고 오진 않잖아요. 지나가다가 돌불에 걸리듯이 그렇게 저희한테도 왔어요. 표정을 두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여러분들을 보내면 안 보이고 저걸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이고 이중적인데 같은 단지 내 여자 동창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오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나한테 왔지? 어쩌다 그냥 돌뿌리 걸리듯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의미 있고 귀중한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사람의 그 다음 내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말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희 와이프한테 5년 전의 꿈이 꿈꾸던 삶이 지금이 아니라면 아마도 5년 전의 삶도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걸요? 이렇게 불을 붙이면은 거기 비꼬듯이 자꾸 간 거예요. 해라, 알아봐라, 좋은 거다, 써봐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해, 싫어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저렇게 하고 갔는데 글쎄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저런 말이 사람을 또 꽂히는 거예요. 어떤 말이 꽂힐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막 던지는 거지. 에라, 걸려라 그래가지고 막 던지시면 그중에 그분하고 맞는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 말에 걸려서 아메이가 시작이 된 거고 저희 가정에 아메이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괜히 제가 물어볼 리는 없는데 시대가 워낙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번에 다른 이유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유럽을 다녀왔어요. 유럽이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부국인 나라잖아요. 가보니까 아니야, 우리가 더 잘 살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와 전통은 그때 또 오래된 게 있겠지만 경제적인 건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만큼 행복한가? 안 그렇더라고요. 더 어려워. 우리가 잘 땐 뭐 아버지 혼자 돈 벌던 시대잖아요.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막 6명, 7명 이렇게 낳고 다 먹여 살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낳아도 허덕허덕대고 하나도 안 낳겠다고 하고 낳는 거 싫으니까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게 그러면 뭐냐? 우리가 뭘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인 시스템이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국가적인 부는 커졌지만 개인적인 부는 별로 커지지 않았다. 사랑하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돈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되게 긴장되네. 우리 친정인데 가끔가끔 무슨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을까? 나는 왜 아메리칸에 와 있을까? 나는 왜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에 머물러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해야 나오는 소득 뭐죠? 노동소득,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 자산소득, 네? 자산소득, 뭐요? 자산소득, 자산소득? 네. 아니고 인쇄소득, 불로소득. 일 안 하는 거 물론 일하지 않아도 커지는 소득. 자산소득. 그 제가 아메이를 사실 받아들일 때 저한테 그 트리거가 됐던 책이 카피게임 마케팅이에요.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뭐 여러 가지 음원도 듣고 다 했는데 저는 그냥 유독 저한테 맞는 책이 카피게임 마케팅이에요.
내가 모르던 뭔가가 그 책에 있었어. 자산소득이라는 말을 단어로는 들어봤는데 실감한 거는 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하여튼 의사와 목수가 같다. 의사들은 아니지만 의사와 목수가 같다라는 개념이 저희는 같지 않다라고 배웠어요. 그잖아. 근데 같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세상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많이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세상에는 다른 원리가 또 있다라는 걸 이제 처음 깨닫게 된 거고, 그 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된 게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이죠. 열심히 달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업에 있을 때는 엄청 열심히 달리는데 다시 현업을 딱 끝나고 내려와 보면 그 자리인 거예요. 그동안 벌었던 돈, 그동안 노력했던 걸로 먹고 쓰고 교육은 시켰지만 딱 끝나고 보면 원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은퇴가 되는 시점에 보면 남은 게 없어. 특히 우리나라 그 부부들은 올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은퇴가 되는 시점에 보면 두 부부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생계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고, 그 책에 카피게 맞기 때문에 이런 책이 많이 나와요. 뭘 카피할 거냐? 세상에 5%와 9%로 나눠지고 있는데 5%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95%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다르다. 당연히 뭘 선택해야 돼? 5%.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뭘 초이스할 건지에 대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력이 전부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살고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고 라는 개념이 팽배해 있었다면 이거 아니야, 다른 길로 가 라고 가이드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너는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네가 살 수 있어. 이걸 써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초이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 나온 그림입니다. 부자들의 현금 흐름. 여기서 보면 수입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산에서 나오죠. 그리고 저 자산은 계속 남아 있어. 그리고 이번 달에도 나오고 다음 달에도 나오고. 저 자산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사는 거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책에 보면 가난한 이들의 현금 흐름 패턴이라고 보면 월급에서 수입이 나오고 그냥 지출로 빠져나가요. 밑에 자산 이 부채표에는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런닝머신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수입이 딱 끊기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더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걸 좀 그래프로 그리면 ESPI라고 해서 왼쪽에 계신 분들은 시스템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직장인들 또는 저와 같이 자영업자 이런 시스템 자체에 있는 사람들, 의사들, 변호사들, 시스템을 만들거나 소유와 통제하는 사람을 이제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투자자의 자산을 통해서 수익 발생하는 사람들을 인베스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ES 영역에 있지만 B 또는 I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왼쪽은 안정적이긴 한 것 같은데 가난하고, 돈을 버는 것 같은데 항상 불안하고, 그죠? 돈을 좀 버는 사람들도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자유 영역에 계신 분들, 안정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왼쪽에 보통 사람들,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자산소득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B하고 I는 잘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본 적도 별로 없고, 했다 더라는 많이 있는데 성공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가 말씀을 누가 서빙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축복받으실 거예요.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57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우리 어릴 때 또는 사회생활 하면서는 운칠기상을 별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오래 살수록 운칠기상 이거 맞아.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 근데 그게 절대적인 위력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운이 정말 좋아서 타고난 운이 좋아서 잘 풀린 사람들이 몇 안 돼요. 그리고 운이 좋은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모두 다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대부분 재물가에서 태어나거나 무슨 천재로 태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은사일 수도 있지만 그게 그분의 모든 삶의 끝에 가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절한 천재들이 너무 많고 불행한 재벌 리스트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달려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거 보니까 운 별로 없죠? 기로 살아야 되거든. 기로 기상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냐는 거지. 내 마음대로 기가 있어야 되니까 기를 발휘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 가로는 없답니다. 없다. 집에서도 못 되죠. 집에서도. 생각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뭐 사는 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돼. 네,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해서 노력을 해서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누군가 이거 기회야 이렇게 해서 주는 사람은 없죠. 아까 우리가 아미를 만난 것도 어쩌다 본 거죠. 그게 기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가 지나간 아미를 잡은 거예요. 그걸 잡으려면 그걸 잡을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우리 위영수 부장님이 5년 후에 똑같이 살걸? 이 말에 자극을 받아서 여기서 뭔가 돌아간 거야. 응?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증명해보리라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지. 알아보기 시작하는 게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생각한 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알아보고 안 되는데?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래서 또 가잖아요? 안 되던데? 이러면서 옆에 사람 망했던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 말을, 패배주의적인 말이 나오는 순간 그분의 인생은 스톱. 그래? 그렇단 말이야? 진짜야? 이렇게 말이 나오면 스타트가 돼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하고 막 이런 복잡한 지식, 우리 정수기 이렇게 복잡하게 배웠지만 그건 이따 테스트하면 몇 명이나 맞으실라나? 복잡한 거 아는 거 나쁘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분의 심리 상태가 미래 지향적이냐, 과거 지향적이냐, 패배주의냐, 도전적이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도전 정신이 더 많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뭔가를 해내지 못하는 건 도전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 정신이 있으면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켄터키 할아버지가 70세에 시작했다는 건 뭐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내가 나를 놓이게 할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보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과 안 오신 분이 오늘 하루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거고, 안 오신 분들은 가봐야 똑같은 말 할 텐데, 강서에서도 들었는데 오신 분들만 축복받으리라.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생각. 시대는 어차피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들, 우리 영역이 아니죠. 시대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시대는 플랫폼, 네트워크 시대로 가고 있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한테 새로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잘 살고 있고 이미 너무 많은 걸 이룬 사람들은 이대로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자꾸 바뀌어야 돼.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고 새로운 영역이 나와야 그래야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메이도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4개 있는 건 똑같아. 노력의 양은 똑같은데 더할 거냐 곱할 거냐, 더하기 시스템으로 갈 거냐 곱하기 시스템으로 갈 거냐. 우리는 항상 더하기만 배워왔고 더하기 시스템에는 익숙해 있지만 곱하기 시스템에는 방법도 잘 모르고 원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파이버라는 책,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5가지 부의 비결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배가 되는 원리에 투자해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 원리. 그래서 배가 되는 원리, 그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원리가 네트워크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가는 거야. 아메이 사업은 복제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이 사업을 안내하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나도 그분도 또 3명이 되면 나 투 이렇게 해가지고 곱셈 원리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맨 밑에 자산소득으로 준비해보자. 지금까지 노동소득을 많이 해봤으니까 자산소득을 준비해보자 하고, 현실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집었으면 좋겠다. 중간에는 좀 고생할지라도 앞뒤가 풍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현실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이 됐을 때 삶을 준비해 있지 않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고,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저 그림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슬기로운 노후생활 30년, 60년, 90년 이렇게 나누면 대부분은 준비하고 돈 벌다가 이제 누리고 쓰고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될 시기에, 그때도 여전히 돈 벌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은 이제 돈도 못 벌게 되니까 나누고 베풀고가 아니라 나눠받고 베품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이 너무 초라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확장시키고 뭔가 우리 삶 자체가 더 의미 있어지는 삶으로 시대가 바뀌려면 뭔가 다른 준비를 해야 되고, 60대 중반부터는 이제 정말로 돈을 써야 되니까 한 50년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게 김형석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40, 150 이런, 저게 2016년도에 나온 자료예요. 이미 그때 우리 친구들이 저러고 있더라고요. 미래 준비는 필수, 선택이 아닌 필수. 이런 자료는 이제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어쩌라고. 그죠? 신문지상에 방송에는 너무 많이 나와. 어쩌라고를 가르쳐주는데 그냥 현실만 가르쳐주고 어쩌라고는 뭐 그냥 살아, 이런 식으로. 더 심각한 건 우리 다음 세대 국민연금도 받을까 말까 한다고 하고, 그들이 내는 돈으로 노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적어지고 노인은 많아지고 큰일이죠. 우리 아이들 정말 어깨가 너무 무거운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아메이를 알아보자. 아메이가 뭐냐 보면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시대가 뭐야? 글로벌 넘버원 헬스 케어 플랫폼. 그러니까 이 안에서 헬스와 관련된 그런 산업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산업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이 확장돼가고 있는 형태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도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단어죠. 어떤 플랫폼에 내가 속해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미래 시대는 헬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거의 선두주자가 아메이다. 그래서
이건 아미 본사에 있던 장표인데 웰스, 헬리스, 개인 맞춤형, 그다음에 전체적인 토탈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아메에서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아무 제품이나 막 내는 게 아니라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제품 계속 출시하겠다 이런. 더더군다나 이제 개인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무조건 제너럴한 거야. 그냥 뭐 유산균 그러면 다 먹어, 다 똑같이 먹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 맞춤형으로 아메뿐 아니라 시대 흐름 자체가 맞춤형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의 어떤 것들이 가장 적합한지를 아메에서 연구해서 일단 마이크로바이옴부터 시작을 한 거죠. 다 해보셨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 장표에서 제가 본 건데 과거처럼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막 광고하고 뭐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스스로 경험해서 알리는 그런 비즈니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룰루레몬은 뭐 레깅스계의 샤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왜 샤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성공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스스로 입소문으로 전파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경험을 쌓게 하는 커뮤니티를 잘 운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아메는 사실 원래 출발부터 그런 거예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모으고 그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 창출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앞서 있는 마케팅이 이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는 굿모닝.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미래사업 성패가 달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9월 1일부터 새로운 장수도 하고 있고 위너스에서는 더 확장시켜서 굿모닝을 확장시켜서 디톡스 개념까지 포함한 그런 더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앞서 나가는 방향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아메이 사업은 굉장히 개인적인 사업인 것 같긴 한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시스템적인 사업이에요. 이 시스템적인 사업이 뭘까? 맨날 우리가 시스템이 뭐예요? 김주혜 리더님 시스템 미팅. 시스템. 저도 어느 순간에 시스템이 뭐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모이게 하는 거다.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카톡으로 모이고 오프라인 모이고 크게 모이고 작게 모이고 모임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너럴하게 모이는 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제너럴한 사업 설명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맞춤 사업 설명 할 수는 없죠. 원웨이 팀에 맞춤 사업 설명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너럴한 사업 설명도 필요하지만 맞춤형 사업 설명이 필요한 듯이 모임도 맞춤형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굿모닝을 하는 사람들 따로 보이고 1+1 하는 사람 따로 보이고 정수기 필요한 사람 따로 보이고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 그거를 어떻게 잘 도와주는가가 시스템의 핵심인 거예요.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웰스 앤 헬리스, 헬스 앤 뭐야 말이 잘 나오네. 헬스 앤 뷰티에 앞서 있고 홈 리빙 지금 정수기 같은 최첨단 제품들이 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메이가 이제 낮게 제품으로 제공하면서 트렌드에 맞게끔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애트모스피어, 이스프링, 핀, 홈케어, 오픈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뉴트리라이트만 봐도 세계 판매 1위, 아티스트리 탑5, 애트모스피어는 또는 정수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들, 핀, 영양소, 홈케어 바디, 환경, 원폰 ESG 이런 컨셉이 다 숨겨져 있어요. 가만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앞서 있고 사람들한테 가장 어필하는 그런 우수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거 설명드렸으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그림 왼쪽에 보면 이 샤워기죠, 샤워기. 저기 시간이 지나면 시커멓게 돼요. 잘 몰랐는데 저게 시커멓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지? 우리 집 시설물에 저게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안 걸러오면 내가 저걸 먹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거 심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설명드리신 것처럼 이 네 가지 항목이 아비 정수기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항목이 다른 정수기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저 가격에 저걸 만족시키는 제품은 없다. 근데 나중에 설명드리신 거 가만히 뜯어보면 앞으로 우리가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걸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메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를 통한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다. 뭔 말이야? 너무 마트 바꿔 쓰기, 최초 쓰고 애용자가 돼서 주변에 말하고 그렇게 같이 쓸 사람들을 모으면 매출이 생기고 소득이 늘어난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쉬운 개념을 저렇게 쓴 거예요. 저렇게 쉬운 개념을 사람들이 생활에서 해내기만 하면 되는데, 쉬운 거는 원래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개념이 쉬운 거니까. 근데 쉬운 개념에 비해서 현실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고를 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걸로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제가 처음에 아메리를 설명드렸을 때 너무나 유토피아적인 이런 비즈니스가 분명히 사자가 있을 거야. 너무 좋은 걸 나한테 오지 않아. 그런 거 있죠. 너무 쉬운 거 나한테 오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짜로 알아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로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가짜에도 속고 진짜에도 속고 중구난방돼 있는 거죠. 중구난방.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그냥 다른 기업의 사례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거 소개하고 있는 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입소문으로 해서 성공한 기업입니다. 모든 것이 소비자한테 달려있다. 결국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메이 사업은 별로라도 제품은 좋아. 그러면 소비자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될 수 있다. 이뤄내는 건 사업자의 몫이다. 보통은 이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흘러갔고, 이제는 뭐 총관 도매소매 할인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할인점도 그렇고 웬만한 인터넷 쇼핑몰도 다 없어져 있어요. 1등만 살아남고 다 없어져. 점점 직거래, 온라인, 오프라인, 뭐 알리, 테무 이런 것들 지금 난리 같은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싼 걸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사람들도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사는 데 초점으로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아메이는 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을 벌었으면 좋겠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쓰고 수익을 벌자. 이렇게 설명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싸게 싸게 살 거야, 수익을 벌 거야. 이렇게 보면 대부분 싸게. 그러니까 열심히 입 아프게 설명을 했는데 기회가 왔다. 결론은 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여기에서 누가 갈리는구나. 이걸 또 몇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가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고 수많은 앱들처럼 아메이도 아메이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연결시키고 그 플랫폼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소비자 네트워크에 공급을 하면 거기서 만들어진 매출에 대해서 35%까지 캐시백을 해주는 거예요. 플랫폼이 주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참여해서 그 플랫폼에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은 아메이밖에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는 들러리.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회사가 돈을 벌고 거기에 몇몇 유튜버들이 돈을 벌지만 대부분은 그냥 소비자 것처럼 실제로 플랫폼에 들어가서 내가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은 아메이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 많은 쿠팡 뭐 이런 각종의 유통 채널은 그냥 쓰는 거고 아메이는 소비가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5가지가 있는데 일단 품질이 좋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야 되고 100% 만족 보증이라고 하는 3개월 내에 반품해주는 하자가 아닌 만족 보증에 대한 반품이 있고 택배 캐시도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다 만족시켜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사실은 아메이밖에 없고 그걸 만족시키느냐 만족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검증해봤고 저게 가능하고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역시나 사람들은 싸게 싸게. 송교 50주년에 저 사진에 있는 두 분이 창업을 해서 얼마 전에 60주년을 마쳤고 이제 좀 있으면 70주년이 나와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 됐고 언론에서도 이제 아메이에 대한 호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 기업에서 뭔가 뜯어먹을 게 있다. 이제 무시하면 안 되겠다. 아메이 회사로부터 뭔가를 받으려면 좋은 기사를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언론이 아메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입의 구조인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아메이는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는 구조니까 여러분이 계시고 위에 S를 스폰서라고 하는데 스폰서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전달받고 또 A하고 B라고 하는 지인 두 분한테 전달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제품을 바꿔 써서 한 달에 20만 정도의 소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가 80만이 돼서 80만이 옆에 보면 잘 안 보실 텐데 6%의 보너스를 드립니다. 그럼 48,000원에 보너스를 드리고 또 U 이하로 계산을 해보면 60만 마찬가지로 6%에서 36,000원에 보너스를 드려요. 그래서 48,000원에서 36,000원을 뺀 나머지 12,000원이 S가 가져가는 보너스가 되는 거고 U 이하에서는 마찬가지로 36,000원의 보너스에서 A하고 B한테 드릴 보너스를 빼주면 되는데 A하고 B는 각각 20만씩에서 3% 그래서 6,000원씩을 가져가시니까 6,000원, 6,000원 합계 12,000원을 36,000원을 빼주면 24,000원이 남고 이게 U의 보너스예요. 그거 왜 설명하고 있을까? 산수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이게 그림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게 확장되고 글로벌로 확장이 돼도 저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 이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959년도에도 저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원리는 뭐냐면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소비와 구전 두 가지의 컨셉이죠. 우리가 이제 리테일과 리크루팅 그 두 가지로 보너스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어디에 더 중요한 보너스가 가 있어요? 리크루팅이 가 있죠. 그러니까 2명한테 전달한 사람이 1명한테 전달한 S보다 많은 보너스를 받는 이 사업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쓸 사람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되는구나. 리크루팅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인터뷰를 열심히 하면 되는 이런 일이 있어. 너도 알아봐. 이런 일이 있어. 다이아몬드 돼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있어. 알아봐. 이게 리크루팅이잖아요. 리크루팅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리크루팅을 했는데 중간에 안 하니까 그만둬. 또 리크루팅을 하면 돼. 안 하면 또 그만둬. 언제까지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아까처럼 저희 와이프처럼 바뀌는 때가 있어요. 한 사람도 생각이 바뀌는 때가 있고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쉬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난 죽으나 사나 한우로 갈 거야. 계속 한 사람한테 좁힐 수도 있고 나는 나발총이 아니라 여기 사서 걸리는 거 걸리겠다. 근데 결국은 두 가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폰서가 없어도 여러분의 보너스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쟤한테 보너스 많이 가겠지. 근데 나는 안 해야 돼.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가 돈 벌지 않는 게 목적이. 삶의 목적이 이상한 데 가 있어요. 나만 돌보면 되잖아. 쟤는 돈 벌든 말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수돗물에 그 향정지성 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돗물을 많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있습니다. 한국아미에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신 거 아까 2명이었지만 3명한테 먼저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소비를 하고 주변 사람 애용자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전체 그룹이 400만 정도의 볼륨이 되게 되면 우리가 추가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00만 정도의 볼륨이 되면 전체 15%가 배당이 되고 이렇게 밑에 있는 세 분, 6%씩 하신 세 분한테는 6%씩 그래서 400만 PB 곱하기 15% 빼기 60만 PB 곱하기 6% 3명 이렇게 계산을 하면 거기에다가 그 PB에다가 실제 돈을 줄 때는 BB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주는데 현재는 1.78배예요. PB에 대해서 1.78배에 곱하기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87만 5,760원이 나와요. 이 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30%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26만 원이 나오고 전부 합치면 111만 9,840 아니 113,848 이 돈이면 편의점 알바는 되는 것 같아. 그죠? 편의점 알바 몇 시간이에요? 그거 받으려면 하루에 한 제가 잘 모르는데 요즘 시급이 10,000원 정도 되나요? 10,000원 정도 되면 하루 8시간 하면 8만원 아니 8만원이죠. 8만원 20일 하면 160 15일 하면 120 15일 정도 해 하루 8시간씩 알바를.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여기 가서 알바 저기 가서 알바. 물론 정규직을 갖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적어도 날품팔이는 안 했던 거예요. 막노동을 했을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경 야독하기 위해서 남노동을 했어도 지금처럼 희망 없이 날품팔이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좀 바뀌어 있는 거니까 분명히 나라는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확장해서 총 그룹 PB가 1,100만 포인트가 되면 1,000만이 되면 21%, 1,100이 되면 23%, 1,500이 되면 24%, 2,000이 되면 26% 이렇게 줘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1,100이 돼서 23%를 받는 분인데 기본적으로 21%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21%면 아까 방식으로 257만 4,600 정도가 분이 수원 수당이 되고 30% 아까 그 브로즈 빌더를 달성했으니까 30%가 더 나오고 퍼포먼스 플러스라고 해서 특별 보너스입니다. 1,100이 넘으면 내가 본사는 2%를 더 줄게. 그래서 2%를 더 주니까 39만 1,600원 정도 나오고 다 하니까 3738 58 괜찮죠? 편의점 8시간 해서 한 달에 15일 일해가지고 120 한 달 내내 해도 240 받는 거와 아미사울 아름아름 해서 1년 2년 했더니 한 달에 370만 원 받는 거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결론은 아미를 해야 되지. 현실은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분명히
더 좋은 굿 초이스가 있는데 배드 초이스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해봤어. 안 되던데? 6명한테 그러는데 7명이 반대하는데. 성공의 단계,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거 핀랜드, 우리 지난 해리랜드도 에메랄드 다사한 분 있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사한 분 있잖아요. 나중에 노하우 이제 전달 받으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확장해서 본인이 SP가 되고 플래티넘이 되고 자기처럼 플래티넘 될 사람 2명을 후원했더니 사파이어, 3명을 후원했더니 에메랄드, 6명을 후원했더니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같은 일의 반복인 거예요. 난이도가 똑같아요. 그게 제일 큰 장점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갑자기 토플을 봐야 되고 무슨 자격증이 더 커져야 되고 이게 아니라 SP 이전 단계 3% 6%가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확장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되더라. 원리는 똑같은 건데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아니면 쉬었다 하느냐 했다 말았다 하느냐 이런 차이. 이 그림은 다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아메이는 시작은 작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소비자 네트워크가 튼튼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소득은 내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연금들 많이 가입하고 국민연금도 많이 가입하지만 현금을 넣어서 현금 보상을 받는 거예요. 또 고정돼 있고 인플레가 되면 될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30만 원을 버는데 30년 후에 30만 원을 받으면 못 받는 거죠. 그죠? 과거에 30년 전에 30만 원을 넣었으면 30년 후에는 10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별 차이 없어요. 그 현금 저축으로 받는 연금은 사실상 시대가 흘러가면 별 의미가 없다. 아메이는 시간과 노력을 현금 대신 시간과 노력을 축적해서 현금 보상을 받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상승이 가능하다. 이 원리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상승이 된다고? 상승된 거 봤어? 제가 이렇게 위영수 부터님한테 물어봤더니 성질을 엄청 냈어요. 왜? 못 봤으니까. 못 봤는데 어떻게 사고 가지? 비밀은 거기에 있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도대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회사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자영업은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고 하시나요? 아니지. 세상에는 보편타당한 원리라는 게 있죠. 60년, 70년 된 비즈니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사업, 350만 명의 회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 이 통계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원리가 그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원웨이 시스템, 이게 계속 가려면 이 안에 개개인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그런 노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상소 봤어? 없는데? 없는 데가 아니라 성질 내는 거예요. 그딴 걸 물어본다고. 추억입니다. 추억. 그래서 처음에는 노력 대비 수입이 작아요. 그죠? 직장에 뭐 한 달 일하면 200, 300 받지만 아메이 한 달 일하면 샤가 더 나가. 밥값이 더 나가 처음에. 근데 나중에 되면 수입이 올라가 있죠. 저 만나는 점이 아마 SP 정도 되지 않을까. 영역 잡아서. 아니요. SP 정도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해피엔딩을 계속 가는.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보시면 그렇게 해피엔딩을 계속 가는 이유가 빨갛게 계속 올라가죠. 빨간 노력이에요. 일시적인 노력은 별거 없죠. 여기 한번 왔다 가면 하는 노력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한 서너 시간? 근데 그게 시간을 두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면 빨갛게 계속 올라가. 중요한 건 노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노력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밤을 새워도 직장에서 퇴직하면 끝이야. 하나도 안 나오는 제로. 아메이에서 노력은 시간을 들여서 계속하면 된다.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돼. 하지만 남들보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쌓기 시작하면 쌓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려도 설사 느려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비전입니다.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빨리 하는 사람만 성공하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살아남겠어요.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노력하시면 통할 수 있다고. 양동이가 아닌 파이프라인을 저렇게 쌓은 거죠. 파이프를 계속 쌓은 거야. 이렇게 쌓아서 물기를 만들어내면 계속 수입이 발생한다. 올해부터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비전 트립, 비전 플러스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객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요. 여러분들도 중요하신가요? 네. 왜? 내 거니까. 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중요한 건 별로 안 중요해. 내가 마음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해.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그냥 쳐다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내가 트립과 보너스의 주인공이 되겠다. 아까 제가 처음 여쭤본 것처럼 올해 가고 싶은 핀 얘기하셨죠. 그 핀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본사의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어지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장소를 나갈 때 나는 반드시 무슨 핀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먹는 게 시작입니다. 농부가 작물을 경작하려면 씨 뿌리기 전에 갈죠. 밭을 먼저 가요.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시고 거기에 핀을 꽂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핀이 성장할 겁니다. 밭은 안 갈았어. 좋대 하면 좋겠지 뭐. 비전 트립 막 얘기는 많이 해. 근데 나는 정작 비전 트립에 대한 없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꼭 설정하시고 거기에 핀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 지중해 크루즈, 내년에 푸꾸오카고 그 다음에 호주를 가는 거죠. 비전 트립으로 가는 첫 번째 여행 리더십이 호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파운드스 PT를 하시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몇 가지 다른 조건이 있긴 하지만 다 가실까요? 네. 네. 여섯, 일곱. 내년 호주 가실 분들. 네. 좀 빠지는데. 내년 호주 가실 분들. 못 가도 간다고 들어. 들었는데 들은 것 때문에 갈 수도 있잖아. 안 들으면 아예 못 가. 다시 한번 호주 갈 거야 안 갈 거야? 조금 마음에 드네. 기운은 여러분들이 모아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리고 있으면 기운이 안 나요. 나 못 갈 것 같아 마음속에. 하지만 들으면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지만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다 들면 그게 나한테 와요. 내 능력이 없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얼마밖에 안 되잖아. 그거 가지고 못 가잖아. 다른 사람 능력을 빌려야 되잖아. 그럼 같이 들어야지. 응? 내가 들어야 저 사람도 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의 에너지가 내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야. 현명하게. 나 10개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 나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못 가. 나 10개밖에 안 돼. 쟤한테 90을 받아와야 되겠어. 여기서 10, 저기서 10, 저기서. 그럼 같이 들어야지. 같이 들자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갈 수 있을까요? 호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퍼스트 6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6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3+3으로 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 그 다음에 또 3년을 하시면
2배, 3배를 주는 보너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학교분이 만든 장표인데 3년 동안 해서 지금 뭐예요? 파운더스 PT부터 해서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렇게 가면 한 2억 정도 보너스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를 연장해서 6년을 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마지막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얼마요? 7억 4천 합계. 괜찮죠? 아니 괜찮아? 7억은 별로도 아니야. 수익이 엄청 높네. 70억. 7억 쉽지 않은 돈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직장생활 해서 받는 남편도 다 쓰고 저거 그냥 저축하면 7억이에요. 이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 안 들어? 내 거. 아메이 너무 어렵게 하지 맙시다. 그냥 손 들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드세요.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고 싶지 않지만 도전해야 갈 수 있다 생각이 들면 도전하세요. 그죠? 그게 쉬운 거예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하면 얼마나 머리 아파. 컴퓨터도 아닌데. 그죠? 그냥 갈 수 있다 없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손을 들고 도전하면 주변에 같이 도전할 것이고 나의 능력은 작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갈 수도 있다. 현명하게 잡보자. 우리 미래는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나를 묻지 말아요. 나의 능력을 내가 평가해서 내 핀을 내가 결정하지 말고 시스템에 맡기세요. 그래, 시스템에서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작지만 해보자. 그러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게 나올 거야.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상한 대로만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없어요. 노력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파트너를 만나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PB가 뜨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걸 믿고 도전하시면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안에 계신 분들이라도 그렇게 힘을 합치면 내년 회계연도가 마무리가 됐을 때 아마 원웨이 팀은 2배, 3배 성장을 페이스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 때 같이 도전할 때 아까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아들이에요. 똑같이 이어받아서 아메를 좀 승계해서 똑같은 정신을 승자와 패자. 게임에서 승자는 누구예요? 상대방을 이기는 자죠. 인생의 승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 지켜내시면 돼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 그죠? 오늘 가서 얘기했는데 내일 또 오지 말라고 쓴다고 했는데 산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쓰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뭐 수없이 거부를 받지만 힘들지 모르고 하는 거야. 왜? 될 거니까. 내 힘이 아니라 팀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저도 7.8기예요. 한 번에 스마트하게 붙이는 못하고 8번씩이나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될까 안 될까? 근데 제가 29을 붙었거든요. 내가 29을 넘기면 그만두리라 이렇게 매수에 줄을 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요. 1차만 붙으면 3차까지 될 것 같은데 1차가 안 되는 거예요. S면 되면 다음도 될 거야. S가 안 되는 것처럼. 근데 29에 1, 2, 3차를 다 붙었어 하나에. 믿는 거예요. 배수에 지금 치는 거지. 뭘 하네. 비전 보너스 시작했겠다. 에라 질러보자. 가자. 에라 가자. 질러봐야 깨지백에 나와 있어요.
직접 팔기 나요. 그다음에 부동 3전 사기 현재 진행 중. 저희도 비전 보너스를 맞이해서 새롭게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만큼 저희도 도전해서 내년에 2배, 3배, 6년이 끝났을 때 어마어마한 핀으로 들어오다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할 수 없다는 생각도 유전된다는 거죠. 이 안에 계신 분들의 기운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을 안 드는 순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드는 순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보이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가 보이면 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할 수 있다가 보이면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 성공은 돈과 시간과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 근데 돈과 시간과 사람만 모이면 다 행복한가요? 재벌도 돈과 시간, 사람 많아. 중요한 건 부자가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김영숙 교수가 쓰신 책에 나와 있는데 저는 저 일본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뜻과 신뢰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올해 목표는 작을지 몰라. 3%, 6%, 9%, 12%, SP 일지 모르지만 해낸 거예요. 해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주어진 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작은 목표부터 해내서 내가 나 아무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진행해 가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돼 있고 그런 감사가 나오고 그 고생이죠. 여러분들이 받는 과정은 다 고생이고 하기 싫은 거고 거부하는 거고 다 나쁜 거지만 끝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안 돼. 스폰서, 파트너, 형제내고 시스템 이 안에 계신 분들이 같이 손을 들었을 때 가능할까요? 네. 될 수 있을까요? 네. 믿어도 될까요? 네.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핀, 아까 말씀하신 그 핀으로 수정하고 싶으면 빨리 수정하세요. 그 핀으로 8월 마지막 마감하시고 9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세요. 자, 저희 모두를 비전 트립으로 보내주신 임성빈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현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도 우리는 어제 나보다 승리하는 오늘 한 달을 살아내시면 됩니다. 내년 모든 리더님들 총시고 다 이루시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어치브 미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해를 감동입니다. 마감하고 우리 에머랄드와 파운더스 에머랄드 아주 큰 사랑합니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많은 리더님들 소비자님들 성장하겠습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사업 확장이 되는 앞으로 귀한 시간 되시기 성장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